먼저 이 훌륭한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KT 클라우드 최지용 대표께 감사드리고요. 행사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세션을 제가 처음부터 다 봤는데 이제 KT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물론 최지용 대표 소개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세션에는 데이터 플랫폼 정보에 대한 정말 많이 알지 못했던 내용도 저도 알게 되어서, 제가 발표하는 이 세 번째 세션은 결국 KT에 대한 얘기와 KT 클라우드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제 소개보다는 KT 컨설팅 그룹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 KT 컨설팅 그룹은 작년 12월에 출범하게 됐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AICT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KT와 KT 그룹의 싱크탱크, 거버넌스, 그리고 정말 실행을 할 수 있는 비전과 미션 전략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AI 데이터 클라우드의 중심에 있는 그 클라우드를 가지고 저희가 AICT 컴퍼니를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KT로 방향을 잡았는지, 그리고 정말 그 다음에 넥스트 컴퓨팅까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정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독일어로 이제 짜이게스트인데, 이게 기술에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지금 어떤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기술을 활용하고 트렌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그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클라우드에서도 저는 앞에도 발표하셨고 뒤에도 발표하셨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역시 클라우드 산업에서 되게 오래 있으면서 느꼈던 건, 지금은 아무도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얘기 안 하고요,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얘기 안 하고요, 클라우드 올인이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클라우드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됐고요. 오히려 앞에서 계속 나오는 네이티브에 대한 얘기와 트랜스포메이션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나 이쪽은 다 모더나이제이션 얘기를 이미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데이터로 보면 그 S&P 500이라고 하는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 클라우드를 하는 기업들이 이미 탑5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좀 예전 자료인데 지금은 보니까 다시 5위 안으로 새 회사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클라우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당연히 KT 클라우드 같은 회사가 계속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기업들의 또는 기관, 정부들의 그 ICT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요. 저 맨 밑에 보시면 KT가 제일 잘하고 있는 통신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그리고 완전 동적 매니지드로 바뀌면서 정말로 시장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그 위로는 당연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과 함께 또 사스형으로 결국은 이 부분이 아예 판이 바뀌고 프레임이 바뀌고 플랫폼이 바뀌고 정말 그 우리가 일하는 업무 방식, 일하는 환경까지 다 바꾸고 있거든요. 결국 KT도 여기에 주안점을 삼고 준비를 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와 함께 또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AI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챗GPT든 오픈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성 AI 이전과 이후로 어떻게 나뉘냐면, 제가 보니까 그전에는 아카데미라고 하는 즉 학습 러닝 시장이었고 시대였어요. 계속 끊임없이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요, 알아먹게 하고요,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학습하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인퍼런스 즉 추론이면서 커머셜라이즈 되는 시장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적용하고 바로 활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비즈니스 밸류와 가치를 높이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최근 나온 통계들 보면 생성 AI 웹이나 앱의 활용도가 거의 탑10 안에서 70-80% 이상을 차지하고요. 우리가 이미 일반인으로 쓰고 있는 앱뿐만 아니라 기업 환경에서도 AI에 대한 도입과 트랜스포메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이런 아까 시대정신 얘기 드렸는데 KT의 상황은 어떠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KT는 인터넷이 막 시작됐을 때 초고속 통신 인프라를 국내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5G까지 왔을 때 무선 이동통신에 대해서도 엄청난 빠른 속도로 그런 통신 서비스를
고객과 기업에게 제공을 노력했던 회사잖아요. 그 인터넷 때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과실을 인터넷 회사들이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 버블까지 오는 현상도 있었지만,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오면서 무선이 4G LTE로 가고 5G로 갈 때 솔직히 그때 저희도 그 길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은 카카오라든지 새로운 메시징 플랫폼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등장하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망사업자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성 AI는 어떨까요? 지금 벌써 글로벌 통신사들은 6G, 그러니까 새로운 뉴 커넥티비티도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최지웅 대표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얘기했지만 그런 인프라에 맞는 또 다른 네트워크 서비스와 초고속에 맞는 또 다른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게 또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세 번째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세 번째 기회를 또 남에게 줄 수는 없을 거고, 물론 그들의 생태계에도 도움이 돼야 되겠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을 찾다 보니 먼저 클라우드를 알게 됐고, 클라우드를 다시 재정립을 하게 됐다는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 저희는 클라우드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서스테너빌리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스테너빌리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ESG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IT의 근간에서는 계속 혁신하고요,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요, 그거를 최적화하면서 확장하면서 또는 새로운 것들을 개척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전에 어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따로 구매하고, 한 1, 2년 프로젝트에서 차세대 만들고, 그죠? 그리고 한 5, 6년 쓰고 나면 그게 노후화가 되니까 하드웨어도 교체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되고 다시 또 새로 개발해야 되고, 결국에 이 간극도 컸었고요. 아까 두 번째 시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바꿀 거냐는 플랫폼에 저희는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클라우드도 역시 그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와 클라우드, 즉 플랫폼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특히 사용자 경험과 그 사용자 경험을 이루고 있는 서비스 체계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 나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마이크로 서비스, 당연히 데브옵스 환경에 모든 환경이 통합 자동화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거보다 더 뛰어넘는 얘기가 뒤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또는 쉽게 말하면 이 모더나이제이션 트렌드도 이미 한물이 갔어요. 그건 AI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노코드, 로코드와 함께 생성 AI가 자동 코딩까지 해주게 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야 되는 서비스에 대한 기획, 즉 정말 그 드로잉까지 가는 단계고요. 아마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챗GPT의 메모리라는 기능이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 탑재돼서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기 시작했죠. 그 메모리 기능 보시면 여기 계신 분 하나하나의 분들이 질문했거나 알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답변하게 되는데, 영화 허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공지능의 마지막에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초개인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도 알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개인화에 대한 서비스를 디지털로 정부가 얼마나 잘 구현하는지도 관건이 될 텐데, 그거를 지금 생성 AI가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의 트랜스포메이션도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넘어서서 AI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세 번째는 이건 KT 클라우드의 숙제이자 저희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 이런 부분을 다 묶어서 플랫폼 엔지니어링 표현을 합니다. 아까 멀티 클라우드도 얘기하셨고요. 이기종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들, 그게 다 API 기반으로, 그리고 데이터와 서비스와 플랫폼이 마지막 사용자 경험까지 최적화돼서 제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객들은 이 많은 서비스와 플랫폼 컴포넌트를 다 핸들링하고 수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솔직히 일당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결국 이런 것들을 플랫폼 엔지니어링으로 제공하느냐가 그 다음 관건이 될 텐데, 저는 클라우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통합과 함께 AI의 결합과 함께 더 많은 진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저희의 클라우드 전략도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얘기를 드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KT는 현재 클라우드와 현재 AI에 안주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아까 말했던 기술 시대 정신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로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역시나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얘기했죠. 소위 말하는 가속 컴퓨팅, accelerated computing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더 이상 러닝이 아니라 인퍼런스 추론으로 가면서 그 추론화된 컴퓨팅 기반의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이 진흥화돼서 같이 가는 컴퓨팅 환경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이 저희도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지금 투자와 R&D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인퍼런스 상용 쪽의 컴퓨팅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습했던 GPU하고 메모리보다요, 우리가 전 국민에게 서비스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 기업국에 서비스했을 때 더 많은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말을 했죠. AGI보다 ASI까지 얘기하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먼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은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빠른 속도에 지금 우리는 쫓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하고 미팅을 했는데 제가 놀랬던 건 소프트뱅크의 클라우드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이퍼스케일 IDC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초고 집적도의 인퍼런스 컴퓨팅, 즉 젠슨 왕이 얘기했던 액셀러레이트 컴퓨팅을 어떻게 비용 효율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 두 번째가 아이러니하게도 에너지 전기였어요. 손정희 회장은 원래 반핵주의자였대요. 근데 요번에 이걸 통해서 SRM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기 시작했고, 소형 원자력이요. 그리고 심지어 그 IDC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에너지에 대한 스타트업들이나 혁신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뇌가 시간당 몇 와트를 쓰실 것 같아요? 계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20에서 25와트 쓴다고 합니다. 계산하면. 근데 아까 우리 최지용 대표가 뭐라 그랬죠? 렉 하나의 고집적도 GPU 렉을 20에서 25와트짜리 요구한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1년 360을 돌린다고 했을 때 제가 말한 그 인간의 뇌에 쓰는 에너지,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기준이에요. 거의 원전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이런 혁신을 얘기하고 있고 그 넥스트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AI 밸류 체인을 저희는 놓고 좀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컴퓨팅 하드웨어, 이미 엔비디아 그리고 아까 AMD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GPU 어떤 생태계에 대응되는 칩 회사들이 스타트업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쪽 시장은 이미 뭐 엄청나게 화두가 되고 있고 이미 마켓시어와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그쪽하고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가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그 위에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죠. 근데 저희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모델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다시 피봇된 모델로 지금 나올 예정인데, 이미 글로벌에서는 범용 시장, 즉 초고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시장은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2개 또는 3개 업체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저희가 그럼 포커싱하고 있는 랭귀지 모델 분야는 어디냐? 소위 말하는 소버린 AI라고 대변되는 특수 목적의 금융회사라든지 정부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보안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기업에서 요구되는 AI 서비스는 소버린 클라우드와 함께 소버린 AI, 특히 그 모델도 직접 소유하고 계속 진화시키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오픈소스된 모델을 리플레이스먼트, 갈아 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티 모델 LLM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 MOE라고 해서 믹처 오브 그 멀티 모델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그쪽 시장을 좀 타겟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그 위에 보시는 옵스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 다양한 모델들과 데이터 학습과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학습된 것들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서비스가 계속 제공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기반의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죠.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럼 우리 업무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시스템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 밑단에 있는 것들을 저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하고 AI 기반으로 UX부터
프로세스부터 데이터까지 다 바뀌어야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셋으로 이 서비스가 작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밸류 체인을 놓고 결국 클라우드와 함께 AI에 대한 전략을 다시 재수립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저희도 역시 넥스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는 학습 모델에서 추론 모델로 급변하니까 당연히 하이퍼스케일의 클라우드와 엑셀러리티 컴퓨팅과 새로운 뉴 네트워크, 그리고 거기에 맞는 커넥티비티와 시큐리티를 저희는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 환경이 솔직히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AI로 가게 되면 아까도 제가 뭐 여러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 소위 말하는 인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까? 저도 지금 잠깐 뭐 확인하다가 딱 와서 보니까 여기 초점이 흐려지는 현상이 있는데 눈도 나빠지고요. 그리고 맨날 여기 기회되고 있으니까 전자파 때문에 건강이 위해다 그러는데, 아마 AI 시대에는 새로운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AI 네이티브 디바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엄청난 R&D와 준비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 우리가 얘기하는 TV 리모컨, 뭐 스마트폰, 이런 디바이스의 큰 변화는 여기 보시는 커넥티비티의 변화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디바이스들이 AI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된 상태에서 추론, 즉 실행이 되게 되려면 또 다른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통신사에서 온 세 번째 기회가 솔직히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꼭 저희 통신사에 찾아온 세 번째 기회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AI와 컴퓨팅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만 하면 뭐 뜬구름만 잡고 간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준비해온 거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AI 스택, 즉 GenAI 그 스택은 뭐가 있냐? 인프라와 아까 얘기했던 모델 레이어, 그다음에 오케스트론 레이어. 그 모델에는 데이터 모델들 같은 허브가 있고요. 오케스트론 레이어가 LLM 옵스 같은 옵스가 있고요. 당연히 고객은 그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데이터 쪽이 있고,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 5가지 레이어가 있고요. 저희는 고객들한테 첫 번째로 데이터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즉 여러분의 기업 환경이나 기관, 그런 비즈니스 업무 환경에는 어떤 모델이 적합한지 결정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리스크에 대한 이밸루에이션, 즉 이런 서비스를 했을 때 직원뿐만 아니라 대고객을 했을 때 안전, 신뢰, 윤리적인 문제, 이런 테스트들, 그리고 당연히 모델에 대한 이밸루에이션, 평가와 세이프 GPT 체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하게 되는 것도 하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서스테이너빌리티,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 번 구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술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우리가 한 번 구축하고 끝나겠어요. 그럼 계속 그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게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LLM 옵스라고 하는,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플랫폼과 함께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접근과 전략을 저희가 경험한 것, 그리고 저희 KT 내부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을 가지고 기업 고객들한테 제공드리려고 그러고요. 당연히 저희는 고객들한테 얘기를 드려요. 저 메인 왼쪽에 보시면 시큐리티 컨선이라고 그래서 보안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모델에 대한 하이제킹까지 최근에 사례로 막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 생성 AI 보안도 정말 만만치 않게 진화가 되고 있고요. 당연히 두 번째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건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민감 정보라고 하는 기업 내 또는 기관 내 정보들에 대한 부분이 해당되고, 마지막으로는 KT 클라우드가 아까도 얘기하신 가성비, 비용 효율. 그러니까 결국은 그 컴퓨팅에 대한 부분을 비용하고 직관되기 때문에 고객은 계산기를 뜯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GenAI 아키텍처를 데이터부터, 그리고 실제로 API 연동되는 그런 서비스까지, 그리고 밑단에 인퍼런스 환경의 GPU, 인프라까지 최적화해 주는 그런 숙제를 쉽게 말하면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엔드투엔드 해주는, 그래서 소위 저희는 AI MSP라고 하는 서비스로 지금 진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면요. KT는 그동안 많은 노력과 시도가 있었죠. 제가 KT 클라우드를 봤을 때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 중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 당시가 아시는 것처럼 AWS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AWS가 2006년에 시작했지만 스토리지 서비스를 했을 때고요.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2010년도에 저기 그 제안서의 업체로 참여해서 제안 발표까지 했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KT 클라우드에 대한 자부심의 첫 번째는 저는 한국의 클라우드 이니셔티브를 한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클라우드를 진정성 있게 갖고 간 기업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KT에서 하고 있는 AI, 특히 LLM 모델이 있습니다. 아직 물론 저희가 글로벌 최고의 챗GPT나 소위 말하는 생성 AI보다는 떨어진다고 하지만 제가 들어와서 테스트하고 모든 것들을 본 결과는 충분히 SLM 모델이나 아까 말씀드린 특정 기업의 소브린 모델에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랑할 건 아니지만 KT 클라우드와 함께 GPU를 국내에서 등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인프라와 GPU를 가지고 지금 학습과 인퍼런싱까지 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AI 특히 이제 뭐 생성 AI면서 더 급부상하고 있는 게 AI CC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 AI뿐만 아니라 AI를 어느 산업 분야에 적용할 때 막막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소위 말하는 콜센터, 컨택센터, 서비스 센터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KT가 이 분야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기업 고객들한테. 이거는 KT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와 이런 사업은 통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KT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100번 콜센터라든지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희의 AICT 전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가 가지고 있는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그리고 그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저희가 비즈니스와 밸류 기반으로 창출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IT 전문 기업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KT가 갖고 있는 IT 자산과 IT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AI와 함께 IT와 결합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마지막 CT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사가 갖고 있는 역량 중에 통신이 AI와 IT가 통신까지 결합하게 되면 아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넥스트 컴퓨팅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저희의 넥스트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미션을 AI와 IT CT를 가지고 새로운 KT로 태어나기 위해서 AI CT를 정했고, 제가 그렇다고 KT 자랑할 수는 없고 KT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오늘 같은 날 KT 클라우드와 함께 KT가 이 AI CT를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KT 정우진 전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